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이겨내야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한 선수들도 있죠. 최근 은퇴를 선언한 보얀 크르키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소 메시라고 불렸던 보얀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보얀 크르키치 페레스는 1990년 스페인 카탈루냐의 리뇰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세르비아 출신, 어머니는 스페인 출신이었는데요. 이름이 똑같은 그의 아버지는 세르비아 명문 클럽 OFK 베오그라드 출신의 축구 선수였죠. 당연히 어릴 때부터 축구를 접했고 보얀은 곧바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5살 무렵 동네 유소년 클럽에 놀러갔다가 2살 위인 7살 형들과 경기를 했는데 여기서 헤트트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날은 보얀이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해본 날이라고 하네요. 리뇰라에 한 천재가 있다는 소문은 곧바로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트 마르티네스 빌라시카에게도 닿았습니다. 1999년 7살의 보얀은 바르셀로나의 유스팀 라 마시아에 입단해 제대로 교육받기 시작했죠. 첫 훈련 세션부터 7골을 기록한 보얀은 각 연령별 라 마시아의 득점 기록을 모조리 경신하며 바르셀로나의 최대 유망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스킬을 앞세운 스트라이커로 성장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라마시아에서 900골 이상을 넣는 대기록을 세웠죠. 2006년 B팀으로 승격한 보얀은 22경기 10골을 기록하며 곧바로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07-08 시즌을 앞두고 한 시즌 만에 1군 팀 선수로 승격했는데요. 만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와 라마시아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팬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첫 시즌 3라운드 오사수나전에서 만 17세 18일의 나이로 라리가에 데뷔하며 리오넬 메시가 가지고 있던 바르셀로나 소속 최연소 라리가 출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3일 뒤에는 리옹과의 경기를 통해 챔피언스 리그에 데뷔하며 메시를 또 제치고 바르셀로나 소속 최연소 챔피언스 리그 출전 선수가 되었죠. 이로부터 한 달 뒤 리그 8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는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전반 24분 메시의 패스를 받아 프로 무대 데뷔골이자 메시가 가지고 있던 바르셀로나 최연소 라리가 득점자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리그 경기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차곡차곡 공격 포인트를 쌓아간 보얀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샬케 04와의 경기에서 팀의 결승골을 터뜨리며 챔스 데뷔골도 기록했습니다. 이 골로 챔스 무대에서 처음으로 득점한 1990년대생 선수가 되기도 했죠. 리그 29라운드 레알 바야돌리드 전에서는 2골 2개 도움의 맹활약을, 리그 35라운드 발렌시아 전에서는 팀의 6대0 대승을 이끈 멀티골을 기록하며 빠르게 바르셀로나 1군 무대에 적응했습니다. 데뷔 시즌에 리그 31경기 10골 3개 도움, 전체 48경기 12골 5도움을 기록했고 레알 마드리드의 라울 곤잘레스가 17살 때 기록한 9골을 넘어서며 라리가 최연소 신인 최다골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데뷔골과 데뷔 시기 모두 이례적일 정도로 빨랐고 이 기록이 모두 메시를 제치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팬들은 적어도 메시만큼은 성장할 월드클래스 선수다라는 의미로 최소 메시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보얀은 스페인 노동법에 의해 데뷔 당시에는 바르셀로나와 프로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만 18살이 된 보얀은 맨유, 아스날, 첼시 등의 관심을 뿌리치고 바르셀로나와 프로 계약을 맺습니다. 등번호도 27번에서 11번으로 변경하며 팀에서의 입지도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보얀을 향한 세간의 주목이 점점 더 커지면서 보얀은 큰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으로 보얀은 2008년 2월 스페인 대표팀에 소집돼 최연소 데뷔를 앞두고 있었는데 경기 당일 워밍업 중에 보얀은 엄청난 압박감에 휩싸였고 결국 킥오프 직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이죠. 유로 2008을 앞두고도 이러한 증상은 계속돼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대표팀 소집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언론에서는 보얀이 대표팀을 가볍게 여기고 소집을 거부했다고 보도해 그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스페인 축구협회에도 크게 실망했다고 하죠. 소속팀에서의 활약도 직전 시즌보다 미미했는데요. 08-09 시즌 바르셀로나는 리그, 코파델레이, 챔스를 모두 우승하며 트래블을 달성했지만 보얀은 리그 23경기에서 2골만을 기록했고 챔스 결승전에서는 결장하는 등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기대치로 인한 중압감은 계속돼 결국 주전 자리에서 밀려났으며 09-10 시즌 전체 36경기 12골 4개 도움, 10-11 시즌 전체 35경기 7골 3개 도움 등 기록은 갈수록 저조해졌습니다. 이후 보얀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112 시즌을 앞두고 약 170억의 이적료로 AS 로마로 이적했는데 시작은 좋았습니다. 출전 3경기 만에 데로시의 어시스트를 받아 세리에 A 데뷔골을 기록했고 리그 10라운드 AC 밀란전에 이어 11라운드 노바라와의 경기에서도 득점하며 2경기 연속 골맛을 보았죠. 하지만 대부분 교체 출전에 그쳤고 리그 33경기 7골 1개 도움을 기록하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다음 시즌인 12-13 시즌에는 AC 밀란으로 임대되었는데요. 밀란에서는 출전 시간이 더 줄어들어 리그 19경기에 출전해 3골 2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백 조항으로 바르셀로나에 돌아온 보야는 13-14 시즌 아약스로 한 시즌 임대되었고 24경기 4골 4개 도움의 아쉬운 활약을 보여 더 이상 빅클럽의 주전 선수로는 활약하기 힘든 기량을 보였습니다. 이런 보얀에게 1-4-2로 시즌을 앞두고 마크 휴즈 감독이 이끌던 스토크시티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적료는 약 25억으로 최소 메시로 이름을 날렸던 그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 낮은 이적료가 오히려 부담감을 줄여줬는지 보얀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그 1라운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주전으로 90분을 소화하며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가졌으며 11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약 30m 돌파한 후 깔끔한 중거리 득점에 성공해 프리미어리그 데뷔골도 기록했습니다. 이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골맛을 보며 좋은 기량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FA컵 경기 도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며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죠. 다행히 잘 회복한 보야는 15-16 시즌 9월이 되어서야 복귀했고 직전 시즌에 좋은 기량을 이어갔는데요. 15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센스 있는 볼터치로 많은 기회를 창출해 맨시티를 2대0으로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대파의 열사로 유명한 18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축구로 남자의 팀이라고 불리던 스토크시티는 점차 패스와 빌드업을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핵심으로 거듭난 보야는 스토크시티와 재계약도 성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6-17 시즌 마크 휴즈 감독이 조엘런, 윌프레드 보니 등을 영입하며 전술적 변화를 취하자 보야는 또 벤치로 밀려났는데요. 결국 겨울에 독일의 마인츠로 임대를 떠납니다. 반 시즌 동안 별다른 활약은 없었지만 리그 30라운드에서 무려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라리가, 세리에,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모두 득점한 역대 7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기록일 뿐 보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17-18 시즌 스페인의 알라베스로 임대되었지만 13경기 무득점에 그쳤고 이후 유럽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앵파프트 몽레알로 자리를 옮겨 FA컵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리고 한 시즌 반 동안 31경기 7골 4개 도움의 준수한 활약을 보였지만 몽레알과의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무적 신세가 된 보야는 북미를 떠나 아시아 무대에도 눈을 돌렸는데요. 실제로 K리그1의 상위권 구단들에게 자신이 직접 프로필을 돌렸다는 건 K리그 팬들에게 이미 유명한 썰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기량 대비 높은 주급이 걸림돌이 돼 한국 무대 입성은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일본의 비셀고베로 이적하게 되었죠. 8개월 만에 새 둥지를 찾았지만 시즌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2022년을 앞두고 보얀의 위상은 크게 떨어져 인도네시아 리그로 갈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다행히 고베의 잔류에 14경기를 출전했지만 단 1개 어시스트만 기록했으며 결국 고베에서 방출된 보얀은 지난 3월 23일 만 31살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직 은퇴하기엔 더 뛸 수 있는 나이였기에 팬들은 많은 안타까움을 표했죠. 어린 시절부터 지나친 기대와 관심으로 압박감에 시달린 보야는 축구는 즐겨라 라는 조언을 남겼으며 현재는 바르셀로나에 설립된 한 브랜드 프로젝트 팀에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메시를 뛰어넘을 것 같다며 최소 메시라고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결국 메시보다 먼저 선수 생활을 마감한 보얀 크르키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